자, 이제 동계착오입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토지를 매수했죠. 근데 문제는 그 땅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무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거기다가 집 짓고 못 살겠더라. 그러면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뭐의 착오죠? 동계착오죠. 그죠? 제가 그 실제로 한 10년 전쯤에 전원주택을 지어보려고 이제 땅을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는데 제가 직업이 지어될 만큼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나 님한테 제가 땅을 좀 구입하려고 좀 알아봐 주시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 경치가 뭐 굉장히 좋고 이런 거는 솔직히 바라지 않고 한적한 곳에 야트막한 언덕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래야 뭐죠? 시야가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남향이어서 해가 좀 잘 들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 좋은 땅에서 같이 가보시죠. 가보면은 꼭 뭐가 있냐면요. 무덤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입지가 또 무덤 입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녀보시면 전원주택이 근사하다는 시커매잖아요. 옆에 꼭 뭐가 있냐면 무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전원주택 입지하고 무덤 입지하고 굉장히 뭐예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와 집 좋네. 와 괜찮은 데가 딱 보면 옆에 또 꼭 무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아무튼 근데 또 제가 또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곳에 못 살거든요. 그죠? 막 상상 막 이런 거 막. 아무튼 이렇게 다 뭐예요? 동계착오. 맞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땅값이 오를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다가 땅을 사게 되면 뭐예요? 동계착오죠. 뭐 개발 계획이 있대요. 뭐 재개발된대요. 라고 하길래 믿고 뭐죠? 아파트를 샀는데 재개발이 어떻게요? 안 되더라. 다 뭐예요? 뭐가 되는 거죠? 동계착오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판례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 양반이 옛날 판례인데 시골 5일절 갔는데 염소를 파는데 염소가 저처럼 배가 뿔렁 났단 말이죠. 그래서 임신했구나. 그죠? 일타 쌍피구나 라는 흐뭇한 마음에 염소를 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염소가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다. 그러면 염소를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인 거죠.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란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느낌이 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은 지가 알아서 할 문제지 상대방이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계착오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꼭 못하느냐? 아닙니다.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또는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계착오가 유발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임신한 염소인 줄 알고 사왔는데 비만한 염소였다.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염소를 구입하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 염소를 왜 사냐면 임신한 것 같아서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나중에 임신을 안 했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제가 원래는 장에 갔을 때는 염소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염소 파는 사람이 아이고 이 염소 임신했습니다. 일타 쌍피입니다. 제수점 일타 쓰리피도 됩니다. 라고 하길래 갑자기 염소를 살 마음이 생겨서 샀다면 그 동기의 착오를 누가 유발시킨 거죠? 상대방이 뭐예요? 유발시켰으니까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자칙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된 경우에요? 유발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중간에 3번 법률의 착오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따로 분류할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냐면 동기의 착오예요. 법률의 착오란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법률의 착오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전원주택을 지으려다가 못 지게 됐다. 토지를 매수하게 된 뭐예요? 동계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지 굳이 별도로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우측 칸에 나와 있는 판례는 동계의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어요? 유발됐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인데 판례를 외울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 밑에 이제 취소하기 위한 요건에서 중요 부분이 나오죠.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뭐여야 되냐면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교재를 잠깐 보시면 좌측 하단부터 박스가 나오죠. 그죠? 오른쪽도 보면 박스가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중요 부분에 관한 판례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수험생들이 어떤 바보 같은 행동을 하냐면 이 판례들을 밑도 끝도 없이 외우는 행동을 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운다고 해서 문제 못 맞춰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외워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이런 판례들은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연습용인 거예요. 판례는 안 볼 건데 그러면 중요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첫째는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된다. 다른 말로는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 객관적으로도 뭐요?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 애인 사진이다 그러면 지 딴에는
주관적으로는 대단히 뭐예요?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도 뭐 해야 돼요? 중요해야 되는데 뭐지 애인사 이런 것도 일반 입장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착오한 사람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 해야 돼요? 중요해야. 그것이 뭐예요? 중요분인데 그게 뭐가 있느냐? 두 번째인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중요 부분이에요. 뭐가 존재하면요? 경제적 불이익이. 따라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등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연습은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가 있어야지만 중요 부분이에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고 문제 푸실 때 다음 중 중요 부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뭘 찾으면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뭐죠? 쉽게 답을 찾는데 밑도 끝도 없이 판례를 외워 제끼면은 이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외워야 될 것은 이거예요.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상식적으로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뭐가 아니래요? 중요 부분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어요. 그죠? 가격이라는 것은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가격이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중요 부분이면은 다 취소돼요. 생각해보세요.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럼 누가요? 판 사람이 취소해버릴 거고. 샀는데 좀 비싸게 준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산 사람이 취소해버리겠죠? 부동산은 뭐가 없다고요? 정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거래라는 것은 다 뭐가 돼요? 취소가 되고 거래가 뭐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격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가격이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싸게 주고 샀으면요. 지가 바보짓 한 거야. 그건 착오란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수량, 지적, 부적도 우리 판례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있는데요. 2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170평밖에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수량 부족, 지적 부족이에요. 이것도 중요해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인데 지적이 엉터리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은요. 일제시대 때 만든 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현재 지적이 정비 중인데 아직 정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틀려요. 실제로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데도 똑같으면 와 신기하다 할 정도야. 다 틀려 있는 상태야. 그럴 때 만약에 다 틀려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이유로 취소를 한다면 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요? 샀는데 좀 작아 그러면 어떻게? 산 사람이 취소. 팔았는데 좀 넓어 그러면 어떻게? 판 사람이 취소.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죠? 감수해야 될 문제고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지금 정비 중이고 언론 보도 보니까 2019년에 그 사업이 끝난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것도 불확실해요. 하도 하는 일이 좀 이상하게 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 관행과도 관련돼요. 아마 부동산 거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라는 게 참 묘하게 해요. 이렇게 빈 땅은 좋아 보이죠. 이게 뭐가 있으면 넓어 보이는데 빈 땅 보면 무조건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진짜 200평 맞나요? 측량해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절대로 측량 안 된다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계약서 쓰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 말 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계약서 쓰고 나서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계약하고 났더니 진짜 본고 좀 좁아요? 그래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계약한 후에는 측량해봐야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하기 전에는 측량 못한 대로 뻗팅기고요. 그럴 때는 결국 뭐예요? 땅이 좁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좁다는 전제에서 뭐예요? 교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죠? 괜히 나온 대로 다 주고 사면 뭐죠? 바보가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입증에 관한 문제인데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표의자가 입증한다. 왜 그러냐면요.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입증하겠어요? 취소하고 싶은 사람. 그죠? 착오를 일으킨 사람, 표의자 측에서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을 뭐 하게 돼요?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판례들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72페이지에 이제 박스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표의자에게 뭐가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중요 부분인데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중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할 점이네. 자, 과실이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아기가 뭐예요? 알고 있는 거. 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죠? 착오가 뭐죠? 착오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착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착오거든요. 그래서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관한 의사표시예요. 그죠? 다시 한번. 과실은 뭐라고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 이 과실이죠? 착오는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착오니까. 무엇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걸 품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착오는 항상 무엇을 포함하게 되냐면 과실을 포함하게 돼요. 따라서 착오는 과실이니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이면요?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과실은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니까. 과실은 결국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거예요. 그럼 중과실은 뭐냐면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게 또 중과실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정도의 차이죠. 그죠?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이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해요. 자, 만약에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이것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신뢰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어요. 확인 안 했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란 말이죠. 좀 위험한 상태잖아요. 이랬을 때 착오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제가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게 하길래 믿고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다면 그건 단순한 뭐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작정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으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자,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과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이렇게 되거든요. 판례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기업 판례 읽어볼게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 결정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인 안 했죠? 아무 이유도 없죠? 이건 뭐예요? 중과실이에요. 근데 만약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공장은 중에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바꿀 수가 있어요.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가 돼요? 과실이고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측에 또 볼까요? 2번 판에 2번 판을 못하고 우측에 상당히 기억입니다. 보세요. 고려 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한번 생각해볼까요? 고려 청자를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고가품이잖아요. 그건 진품인지 아닌지 당연히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거라면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중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계속 볼까요?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실한 나머지 누구를 믿었어요? 소개한 사람을 믿었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고려 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찾아내야 돼요. 니은부터 볼까요? 니은번 판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확인 안 했는데 왜 확인 안 했냐면 중개업자가 소개했잖아요. 중개업자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는 뭐예요?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는 것은 뭐예요? 중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는데 착오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이게 전부얘기죠. 다 이 전부 문제이죠. 간단한데 이게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잘못 샀어? 그럼 일단 뭐부터 하냐면 부부싸움부터 해요. 그죠? 너 때문에 얘기만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남편은 소주 한잔 마시고, 그죠? 부인은 뭐 친정집 가고 이러면서 뭐라 그래? 에이씨, 계약금 나갔잖아! 이런단 말이잖아요. 우리는 잘못 사면 무작정 계약금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배운 요건을 뭐예요? 충족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하면 돼요? 취소하고 그러면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착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뭔가 잘못되면 무조건 뭐 하려고 하냐면 계약금부터 뭐죠? 포기하려고 달라드는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 착오는 좀 열심히 공부해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나중에 실무하실 때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하는 부분이요? 시험 문제를 내는 부분이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불확정 유연이 뭐 이런 나는데 일단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고 다만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나 그 다음에 다른 저대와 경합 문제도 오늘 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볼 문제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확인 문제가 있는데 이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이거 아니구나. 뭐냐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요.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러면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누가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이. 다시 말하면 중요 부분이 입증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누가요? 표고자가 입증하는 거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누가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입증한다는 추가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는 지금 뭘 찾냐면 틀린 걸 찾네요.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여기서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게 한다. X.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뭐만 입증하면 돼요? 중요 부분만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1번이죠. 2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분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맞나요? 다시 말하면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거죠. 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어요. 자,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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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4번은 안 했고 나중에 볼 문제고 그 다음에 5번도 안 했어요. 4, 5번은 나중에 볼 문제니까 오늘 훈련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뭐죠? 1번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기망, 속였어요.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예요. 요걸 빼면요. 어차피 뭐예요? 착오죠. 착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착오예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왜 실수했냐면 저놈이 저를 뭐예요? 속이는 바람에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라면 이제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와 착오의 차이점은 기망이 없으면 뭐요? 착오. 기망이 있으면 뭐요? 사기. 따라서 사기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망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망이 없다면 속이는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니라 뭐에 불과해요? 착오에 불과한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기망은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고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속이는 게 꼭 적극적일 필요는 없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기망 사기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존재한다면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한다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리아카에다가요, 제가 뭐 하고 있냐면 모조 도자기를 놓고 어떻게 해요? 팔고 있어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와가지고 와 이거 고려 청장 가봐요 그래요. 그래서 저 속으로 이런 미친놈 하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때 이놈이 고려 청담면 한 500만 원 하겠죠 하더니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 지가 500만 원 주고 이걸 하나 들고 갔어요. 사기예요. 왜냐하면 가짜 도자기를 파는 사람이라면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 진품이 아니라 가짜예요 라고 말할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기망이고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우리 판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증이 건설될 예정이에요. 아파트 인근에. 근데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쓰레기 매립증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분양을 했어요. 사기일까요?
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건설회사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뭐예요? 분양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침묵으로 기망한 것이고 사기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것도 이 판례도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아무튼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무엇으로도 침묵으로도 기망할 수가 있어요. 사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속인다 그래서 다 사기일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속여보셨죠? 안 속여보셨어요? 친구도 속여보고 가족도 속여보고 막 속여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기로 처벌된 적은 없으시죠? 그럼 결국 뭐냐면 속였다고 해서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망이 있고 그 기망이 위법해야지만 비로소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여기서 위법이란 말의 뜻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법이라는 말을 법을 위반했다 이런 말로 이해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법에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비난 가능성의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속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비난할 일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고 사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시험 지문이 아주 잘 내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뭐가 나오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얘기가 나오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전에 재판관이었던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이제 그 MC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려면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탄핵소추할 수 있는데 중대한 위법이라는 말은 결국은 뭔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식의 해야지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뭐 중대한 위법이라는 말은 뭐 무슨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위법이라는 말은 뭐예요? 비난 가능성이니까 중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중대한 위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제 와이프한테 조종을 받아가지고 수업을 해. 그래도 그게 위법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대통령이 동생의 지시에 따라서 국가를 뭐 이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위법한 거예요. 왜요? 비난 가능성이 큰 거니까. 무슨 아시겠죠? 그죠? 제가, 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뭐 저한테 뭐 먼저 스타벅스 커피 하나 줬어요? 그건 뭐 위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비난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수석 비서관 시켰으면 그건 뭐 위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미 200만이라는 사람이 촛불 들고 나와서 집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위법이 입증이 됐다는 거죠. 왜요? 많은 사람이 대통령을 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미 국민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뭐 나온 거예요? 촛불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만으로서 이미 중대한 위법이라는 요건은 뭐예요? 충족된 거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 설명을 참 잘하시는 거니까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튼 위법이라는 말은 법을 위반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기망이 다 사기인 것이 아니라 뭐 할 정도여야 돼요? 비난할 정도여야 위법한 것이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좀 뚱뚱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뚱뚱한 이유가 약간 직업병인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그 공부하시면 살찌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하시고 나서 교수님 저 이번에 1년 공부만 시켜줬어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은 1년 하고 말지만 저는 뭐예요? 매선 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수업 끝나고 이렇게 10시 넘어 끝나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거의 12시인데 배가 굉장히 고파요. 배가. 배고프시죠? 집에 가시면 그죠? 저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문제가 뭐냐면 먹게 되고요. 또 다음날 아침에 내 수업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자마자 바로 자야 돼요. 그래서 자야 되고 그러면 살이 어떻게 뒤집혀져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여름쯤 되면 최고조를 달려요. 배가 뭐 이렇게 나와. 지금은 좀 많이 뺀 겁니다. 아무튼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아파트 입구에 순대를 팔아요. 그래서 제가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프니까. 아줌마 이거 맛있다 그랬더니 맛있대요.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1인분을 2,500원 가더라고요. 그죠? 사가지고 집에 와서 TV 딱 켜놓고 순대를 가지고 소금 찍어 딱 먹었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아줌마는 명백히 저를 뭐한 거예요? 기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날 그 아줌마를 사기로 검찰에 고소를 하고 그 순대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파는 사람은 맛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인지상정이에요. 따라서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대 파는 아줌마 행위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좀 더 가볼까요? 그러고 계시나요? 학원에 오시면서 이런 분 가끔 있어요. 근데 민법 선생님 강의 잘하고 물어보면 욕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 잘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한다고 그러겠죠, 그죠? 어떤 또라이가 들게 못하냐 한번 들어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한다고 하길래 믿고 등록을 했더니 들을게 못해. 그래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강사가 잘한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상가 분양. 우리도 그게 답이었어. 상가 분양이 나오는 거야. 상가를 분양받으러 갔어요? 물어보겠죠? 장사 잘 될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잘 된대요. 근데 잘 된다고 믿고 분양받았던 장사가 더럽게 안 돼. 그래도 뭐가 돼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상가를 분양하는 사람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사기 분양 이런 것들은 다 법원 가면 뭐예요? 사기가 아니라고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법원 썩었네, 그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식당 가서는 이모 말 믿으면 안 돼. 하고 나서는 뭐예요? 믿으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상가 분양 받으러 가서는 분양하는 분 말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받을 때도 모델하우스에 나와 계시면 절대로 뭐예요?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위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문제고 상대방 무조건 뭐 한다고요? 속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오전반에 말씀드렸는데 궁금합니다 Y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막 그 할아버지가 폐지 주고 그러시는 분인데 평생 번 돈을 기획부동산에 쏘아가지고 쓸모도 없는 땅을 샀대요. 그래서 근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막 눈물 흘리고 뭐 할아버지가 막 할머니는 뭐 이놈자 연명 미친 영감탱이가 치다 나 들어먹었다고 날리고 막 이러니까 우리 와이프 옆에서 아팠을 사촌에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기자와 그 할아버지가 같이 그 땅을 분양하는 업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기자가 이거 사기 아닌가 그랬더니 그분이 사기요? 뭐가 사기인데요? 사기 아닙니다. 고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사기 아니에요, 그거. 왜냐하면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할아버지 이 땅 사시면 땅값이 많이 오를 겁니다. 라고 소개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오를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또라이가 땅을 분양하면서 땅 사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말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땅값이 어떻게 해요? 오를 거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서로 그것이 기망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땅을 살 거면은 그 땅이 어딘지도 가봐야 되고요. 그죠? 가보고 그 땅이 경제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뭐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로지 누구 말 믿었어요? 상대방만 말 믿고 덜컥 샀다면 그분이 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죠? 사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학교 가셔가지고 부동산 하실 때 너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면 안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왜요? 내가 하는 말은 뭐예요? 인지상정인 것이고 그것이 구라라 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위법하지 않고 사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거 말씀드려요. 뭐 전부터 붙였잖아요. 뭐 5천 투자 뭐 임대 수익률 연 15% 분양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아닌데 그거? 물론 안 되겠죠. 그죠? 왜 사기 아니냐면 그거를 임대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겼거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것을 분양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것이 과다하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올해도 요게 답이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돼요. 고의.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뭐가 아니냐면 사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망했다고요? 과실로.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빌렸는데요. 안 갚았어요. 사기인가요?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최근에 그 최용만 씨 있죠? 씨름 선수 격투기. 그 인간이 2억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로 고소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사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걔는 빌린 돈 안 갚는 게 뭐예요? 사기인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빌린 돈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지 왜 사기냐?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여기서 갈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빌릴 당시에 충분히 갚을 수 있을 줄 알고 빌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못 갚게 됐다면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돈을 빌릴 때 못 갚을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빌렸다면 그것은 뭐예요? 고의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사기가 돼요. 그래서 보통 빌린 돈 안 갚는 게 사기냐가 문제됐을 때는 그 사람의 소득이나 경제 수준을 파악해요. 근데 최영만 씨 그냥 그 인간은 그 돈을 빌릴 당시에 소득이 빵원이었어요. 빵원이었고 재산도 마이너스 엄청난 빚이 많았어요. 재판부가 봤을 때는 2억을 빌렸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안 갚을 마음으로 빌렸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고의고 따라서 뭐예요? 사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드값도 그래요. 카드값을요 안 내시면은 처음에 신용불량자 되고요. 몇 개월 지나면 빨간 딱지로 날라와요. 당신을 사기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그러면 카드를 사용한 것이 카드를 쓰고 카드값을 안 내는 게 사기냐? 사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카드를 쓸 때는 충분히 갚을 줄 알았는데 못 갚게 됐다면 그것은 과실로 기망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고 만약에 제가 카드를 쓸 당시에 이미 못 갚을 거라고 충분히 어떻게 알면서도 막 긁고 다녔으면 고의기 때문에 뭐예요? 사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뭐예요?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를 봐요. 근데 카드를 쓸 당시에 그 카드를 못 갚을 것이 명백한 소득 수준의 재산 상태면 그때는 뭐로 봐요? 고의로 봐가지고 사기로 뭐 될 수 있어요? 처벌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의여야 뭐예요? 사기입니다. 과실로 기망한 건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단의 고의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까지 있어야 비로소 뭐예요? 사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골려주는 경우는 일단
1단계 고의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인한테 카톡을 했어요. 여보, 나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됐어. 그러면 이제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와, 신난다. 뭐 난리 나겠죠, 그죠? 막, 그러면은, 미안해, 구라야. 그런 게 사기가 아닌 거죠. 왜냐면, 와이프를 뭐예요? 속여서,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당첨됐다라고 믿게 알고 있다면,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것까지만 뭐예요? 고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아싸, 기분 좋다, 막 난리 뿌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마지막에, 그래, 여보, 우리 이참에 차 바꿀까? 이러면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와이프한테 차를 바꿔도 좋아요라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까지 있는 거예요? 2단의 고의가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지 비로소 뭐가 돼요? 사기가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필요해요. 이걸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객관적인 표현은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론에서 가끔 사기다라고 보도될 때 보면은 이런 생각 들죠. 야, 저거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당할 정도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뭐예요? 사기예요. 왜요? 주관적으로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봤을 때 당할 정도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표의자가 봤을 때 개별적으로 뭐예요? 당할 정도면 그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뭐예요? 사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판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판례가 아니라 제가 몇 년 됐는데 2, 3년 전에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YTN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A4 뭐지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조그마한 스티커 비닐 스티커를 파는데 그 스티커가 우주의 기를 흡수한대요. 그래서 머리 아플 때 머리에다 붙이면 우주의 기를 흡수해서 머리가 낫고요. 간암 걸렸다 그러면 간이 있는 위치에다 딱 붙이면 이 스티커가 뭐죠? 우주의 기를 흡수해서 간암을 낫고 무슨 아시겠죠? 그죠? 심지어는 자동차에다 붙이면 그 스티커가 뭐죠? 우주의 기를 흡수해가지고 자동차 연비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판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저걸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30억을 해먹었대요. 30억. 그러면 많이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할 사람이 있을 건가 싶다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뭐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실제로 뭐가 있어요? 당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주관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된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자, 이런 욕구를 가르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사기가 되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교재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상단까지 어떻게 나와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수업 들을 때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책을 보시면 잘 안 읽어져요. 그죠? 뭐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이건 뭐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뭐죠? 답답해 하지 마시고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나와요. 간단하게 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강박이 있었고요. 그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요 강박이라는 말이 원래는 해야 악을 고지하는 걸 강박이라고 해요. 어렵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협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민법에서는 강박이라고 하고요. 형법에서는 협박이라고 해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뭐죠? 협박을 했더니 상대방이 뭘 느꼈어요?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요건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돼요. 요것도 침묵으로도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때려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 물론 뭐죠? 강박이지만.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무협지 보면 살기만으로도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이해가 된다면 이때는 아예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되는 이유는 무엇과 다름이 없냐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주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주면 좁히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저는 두드려 맞을까봐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고민하겠죠. 몸으로 떼올까 3만 원 줄까 고민하다가 맞으면 뒤지게 아플 것 같아 3만 원을 줬다. 그럼 이건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시미를 들고 있어요. 목에다 칼을 딱 들고 3만 원만 줘. 그러면 고민이 안 되는 거죠.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잖아요.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면 준다 안 준다라고 뭐 할 수 없는 상태, 의사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따라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이때는
아예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무효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법해야 돼요. 강박이 있고 그것이 위법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법도 물론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판례는 강박의 위법에 대해서는 둘로 나뉘어요.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다고 보고요. 또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고 빌려둔 1억을 돌려받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안 갚으면 니네 집 불질러 버리겠다. 너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사례를 위협해가지고 1억을 받았다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이병헌 씨가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뭐죠? 뭐 음란한 뭐 좀 했다 그래가지고 돈도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돈도 내는 것이 정당하든 아니든 간에 뭐가 부당하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거죠. 왜요? 뭐 인터넷에 공개하고 막 뭐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행위나 수단 자체가 부당하다면 무엇을 취득했더라도요? 정당한 이득을 취득했더라도 위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행위가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해 위법해요. 이게 뭐가 많이 나오냐면 고소 고발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때려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사기로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일이 없지만 이 자체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당한 거죠. 왜냐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말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뭐예요? 정한 거예요. 따라서 고소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억 플러스 알파에서 더 뜯어냈어요.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고의여야 돼요. 물론 과실로 상대방에게 공포분심을 준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이 고의도 어떤 고의여야 되냐면 2단의 고의여야 돼요. 그래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와 그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고 저는 뭐가요? 2단의 고의가 필요하겠죠. 제대로 말씀드리면 이쯤 되면 여학교에 바바리맨 막 그죠? 바바리맨 보신 적 있으세요? 남학교는 안 와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바리맨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빨개 벗고 그죠? 빨개 벗고 바바리맨 이렇게 지나가 입고 다니다가 이쁜 여학생이 지나면 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러길래 하고 도망갔다. 이거 강박이 아니죠. 왜냐면 얘는 그 아가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뭐예요? 1단계 고의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짠 몇 번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짠 하길래 3만 원만 이런 뭐가 돼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받긴다. 왜요?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그 학생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까지 있는 거죠? 2단의 고의가 있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강박도 2단의 고의가 있어야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이것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 제 예를 들면 저는요 개를 진짜로 무서워요. 제가 개를 너무나 무서워해서 제가 정신병을 한번 가볼까 하도 고민해봤어요. 여자분들 개 무서워하면 꽤 드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은 무서워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막 개 무서워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막 엘리베이터 같은 저는 개를 어느 무서워하냐면 크든 작든 무서워요. 묶여 있어도 무서워. 묶여 있으면 이러니 꼭 끊고 나한테 올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죠? 그럼 막 개 풀렸을 때뿐만 아니라 묶여 있을 때처럼 막 긴장이 되고 또 무서운 척하면 안 되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죠? 제일 환장하는 게 뭐 집들이 갔을 때. 집들이 갔는데 개가 있다면 개가 알아봐요. 저한테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꼬리치다가 저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래서 그게 막 굉장히 스트레스여가지고 막 그 정신병원 한번 가볼까 막 이런 고민도 해보고 아무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요따만한 치아로도 뭐 할 수 있어요?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따만 치아 가지고 물어 그러면 객관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관적으로 뭐예요? 충분히 뭘 느껴요? 공포심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3만을 뜯겼다면 이것도 뭐예요? 인과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려운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개를 키워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개를 키워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 개만 안 무서워. 우리 집 개만. 그러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남의 집 개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개를 두고 산책을 나가잖아요. 그럼 개들끼리 막 그러잖아요. 막 저는 긴장이 돼. 특히 이제 막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 키우는 사람은 개를 안 무서워하는 줄 알고 계죠. 그래서 막 들이대 저한테 막. 그럼 막 저는 막 온몸이 마비가 돼. 막 마비돼. 막 이따만은 막 진돗개 막 무서워요.
아무튼 객관적인 필요 없고 뭐요? 주관적인만 충분하다 그죠? 자, 이걸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일단 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든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80페이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효과부터 어떻게 볼 겁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